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 금요 경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7개 경주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간 경마로 시행되죠. 지금 금요 예보가 비가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장마정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당일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금요일 일단 정상주로에서 비가 없는 상황에서 경주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일단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이세마 경주죠. 상금이 셉니다. 3,300만원. 이 1경주가 일요일 경주하고 분할이 돼버리는 바람에 편성이 좀 약해졌어요. 편성이 약해지면서 상당히 재밌는 결과를 끌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인데, 지금 센 말들은 일요일 경주로 다 좀 몰려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금요일 경주가 편성이 확 약해지면서 변수가 생겼다.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자, 금요 시작과 동시에 1경주는 추천 경주로 붙어볼 예정입니다. 이번 경주 일단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 5번 아잔타, 그리고 10번 마더로드. 자, 요 두 마필이 인기를 모으는 구도예요. 마더로드 같은 경우에는 1분 01초대로 주행심사를 주파를 했습니다. 후기록이죠. 그런데 불량주로입니다. 불량주로에서 기록한 타임이에요. 여기서 최소한 1개 반 내지 2개 정도는 부채된다. 그러면 뭐 1분 한 03초대 정도가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1분 03초대 또는 02초 후반, 그 정도에서 지금 외곽 게이트 쉽지 않죠. 인기를 모을 10번 말을 삭제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첫 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아잔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목을 좀 높게 쓰죠. 목을 좀 높게 쓰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힘이 좋아요. 라스트 200m를 12초 4에 끊었습니다. 3환홍 타임이 36초대가 나왔어요. 상당히 좋은 타임을 보였던, 종반 좋은 타임을 보였던 아잔타가 출발 능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데뷔전 기대치가 높습니다. 자, 이 1경주는 문제마가 있어요. 1번 원더풀 케이렌, 인기 순위에서는 뒤로 많이 밀리겠습니다만 훈련을 통해서 마필의 흐름이 큰 폭으로 상승한 마필이고, 7번 데이투데이 또한 주행심사 내용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만 밸런스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체형도 500kg대고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빠른 마필이 없어요. 지금 이번 경주 선두권 공략 가능한 마필이 외곽에 있는 마더로드가 가장 주목을 받을 텐데, 외곽에서 힘쓰고 저는 선행 나서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기습적으로 데이투데이 같은 마필이 치고 나선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판단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경주 추천 경주로 가져갑니다. 추천 경주로 가져가면서 인기를 모을 10번 말을 배제하고 10번 말을 삭제하고 붙어볼 예정입니다. 자, 반드시 적중을 해야죠. 이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이경주입니다.
이번 이경주는 8번마 바쿠스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입니다. 데뷔전을 치르고 재검받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약간 악벽기가 있는 마필이긴 한데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일단 뭐 출발하고 나서 고개를 쳐들면서 주행을 약간 거부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실전도 그랬어요.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직선주로 라스트가 11초 9예요. 12초 벽도 깨트립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스피드죠. 3화롱 타임이 35초대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위력적인 탄력이 단거리에서만 이렇게 탄력이 나와주는 마필들도 있어요. 단거리 추입되는 마필들. 거리가 늘면 무기력해지죠. 요런 마필들. 그런데 이 8번 바쿠스는 그런 유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탄력이 붙었을 때의 밸런스를 보면은 몽돌림 그리고 앞발 뻗어주는 모습, 뒤를 차주는 모습,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요.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쿠스는 경주거리가 늘어나도 이러한 무시무시한 탄력이, 스피드가, 폭발력이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쿠스가 출발이 좀 늦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가 1400이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바쿠스. 자, 이제 남은 한 자리인데 난타전이에요. 6번 마스터 요다, 9번 윈스팅 인기를 모을 마필들입니다. 두 마필 모두 강점이 있어요. 마스터 요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설 수 있습니다. 뚜렷한 선행마가 없어요. 그래서 마스터 요다의 순발력이라면 충분히 선행을 할 수 있다. 직전 1300을 선행으로 선행이랑 마찬가지였죠.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가 안쪽에 있는 1번 체스88이 3번마죠. 3번마가 치고 나오면서 3번마를 이제 견제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선두권 공략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선행을 나선 거나 마찬가지였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도 선두력 발휘하면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마스터 요다, 빼고 갈 수 없는 마필입니다. 자, 안쪽에 있는 3번 위대한 선택, 역시 인기를 모을 마필인데요. 위대한 선택도 순발력과 끈기를 두루 겸비한 전력이에요. 스타트 능력도 좋고요. 이날 경주에서 저는 조금만 잘 탔더라면 입상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인데 전반적으로 이용락 기수의 말머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이날도 이용락 기수의 말머리가 아쉬웠어요. 스타트 잘 받아놓고 후미까지 빠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예요. 그래서 기수가 교체가 됩니다. 이성재 기수로. 자, 이성재 기수의 위대한 선택은 충분히 그동안 이용락 기수가 보여왔던 이런 말머리에서 벗어나는 좀 더 달라진 모습이 기대가 된다 라는 판단입니다. 3번 위대한 선택도 인기를 모을 마필인데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1번 정문 레전드는 직전 입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력이나 파괴력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직전처럼 그렇게 편하게 선두권 공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9번 윈스팅은 안고 가야죠. 힘이 좋아요. 밸런스가 잘 잡혀있고 힘이 장사입니다. 직접 외곽에서 힘을 쓰고 종반 다시 한번 탄력이 나와주는 모습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1400이기 때문에 힘 좋은 마필 충분히 통할 수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윈스팅은 공략권 안고 가야 될 마필이다. 자, 이렇듯 지금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비교적 탄탄하기 때문에 복병권 마필들이 이번 경주 힘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나마 플라잉 아론 정도가 기습 가능하죠. 이번 경주는 전개로 인기 마필들을 이겨야지
능력으로 이길 만한 마필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앞에 나서는 기습적인 선두권 전개로 플라잉 아론이 이변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인데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번 2경주 정리하겠습니다. 바쿠스라는 마필을 일단 미지수예요. 잠재력 검증이 안 됐죠. 검증이 안 됐습니다만 잠재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배팅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닙니다. 강도를 떨어뜨려야 돼요. 검증이 안 된 마필을 축으로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8번을 중심에 놓고, 자, 개인적으로는 3번 이성재 기수로 교체가 된 3번 위대한 선택 쪽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습니다. 일단 도전 세력 중에서는. 그리고 9번 윈스팅, 여기에 6번 마스터 로더, 마스터 요다, 요 정도 순으로 보겠습니다. 8번을 축으로 3번, 9번, 6번, 그 중에서 3번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변 가능한 마필 거론해 드렸는데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부산 3경주입니다. 1800 레이스예요. 5등급 스타드래곤이 직전 경주 아쉬운 3위에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좀 더 기대치가 높아졌다라는 판단이고요. 인기를 모을 6번 행복한 길, 9번 닥터 페로, 이런 마필들이 다 가능권인데, 자, 행복한 길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1800 저금력, 이 점이 좀 변수입니다. 힘이 있는 마필이고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 직전 경주 뭐 외곽을 크게 감아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말을 믿고 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행복한 길인데, 자, 서성운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권호창 기수가 안쪽에 있는 스타드래곤의 기성이에요. 잘 탔는데 행복한 길을 감량 이점이 있는 기수를 버렸다? 뺐다? 장거리라서 좀 더 노련한 기술을 선택했다? 글쎄요. 저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1800m라면은 오히려 감량 기술을 활용하는 게 더 이익이죠. 서성운을 기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스타드래곤이 행복한 길보다는 조금 더 촉막감으로 나아 보입니다. 53이거든요. 직전 56을 달고 종반 한 발 아쉬웠고, 물론 뭐 상대 마필 두 마필이 잘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드래곤이 그럼이 조금 더 나와줄 수 있는 여건이었다라면은 권우창 기수의 감량 승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1800 첫 도전에서 의외의 걸음을 보였던 스타드래곤이거든요. 물론 뭐 제가 3복으로 추천드릴 정도로 요 마필은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긴 했습니다. 힘이 있는 마필이고. 자, 어쨌든 이번 경주는 축으로 조금 더 승격시켜서 한번 풀어가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센텀 투로도 권호창 기수가 타던 말이에요. 권호창 기수가 타던 말인데 이제 이용락 기수가 탑니다. 이용락 기수라면은 좀 불안합니다. 센텀 투로의 기량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용락 기수의 최근 말머리는 믿음을 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센텀 토르는 저는 일단 뭐 방어권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외곽에 있는 닥터 페로 한번 보겠습니다. 닥터 페로 지금 부경의 조교 관찰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57이거든요. 마음이 조금 걸립니다. 뭐 그동안 뛰어온 편성, 또 타임, 뭐 이런 걸 감안할 때 뭐 이때보다 조금 더 당겼다면은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이 마필 경쟁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에요. 500km가 훌쩍 넘는 체형에서 나오는 주폭과
파워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훈련이 워낙 잘 된 걸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닥터페로는 분명히 경쟁력은 있습니다만 57의 부담 중량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 저는 1조에서 동반 출전한 1번 아델플라이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마필이 공백을 가지고 재건받고 나오는데요. 아델플라이가 마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있는 마필이거든요. 저는 이 마필 1800에서 오히려 그름이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한번 해봅니다. 주행심사를 치렀는데 라스트 200이 12초를 끊을 정도예요. 사마롱이 35초대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뒷심을 지니고 있는 아델플라이, 이번 경주의 최대 다크호스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일단 행복한 길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겠습니다만 저는 스타드래곤이 조금 더 매력적인 축막감이다 라는 판단이에요. 2번과 6번 두 마필 가운데 2번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고요. 자, 도전 세력 중에서는 뭐 그래도 6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겠습니다만 1조의 두 마필 9번 그리고 1번은 다코스죠. 복병입니다. 요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3번 센텀 토르는 경쟁력은 있습니다. 사이즈는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기성기수가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은 공략권 배제를 하고 요 정도 순에서 현장에서 압축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4경주입니다. 5등급 1300m에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6번 골드로즈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죠. 단독 선행, 탁월한 순발력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골드로즈. 선행을 방해할 마필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선행은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무조건 선행은 갈 거예요. 근데 이용락 기수가 제가 상경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말머리가 불안해요. 뭐 선행 마라. 그냥 붙들고 앞에서 방향만 잘 잡아주면 되긴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로즈를 축으로 놓고 싶진 않다라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겠습니다만 골드로즈를 약간 불안하게 보면서 이번 경주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가능성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 있겠느냐. 4번 황후장사,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세븐킨, 11번 Just Be Happy. 요런 마필들이 가능권입니다. 다 3세마들이죠. 자, 그 마필들 가운데 외곽에 있는 두 마필이 직전 경주 모습은 좋긴 했습니다. 세븐킨도 출발 능력도 좋았고요. 그리고 선두권을 곱게 추격하면서 직선주로 기수가 가자라는 신호를 보내니까 쭉 치고 나가는 탄력, 기수와의 부조,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에요. 종반 여력까지. 저스트 BAP 비슷합니다. 두 마필이 거의 동일한 동급의 경주력을 과시했다 라는 판단이에요. 타임 자체도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0.3도 0.3의 어떤 3초의 어떤 차이인데 뭐 그 정도라면 언제든지 전개에 따라서 뒤집힐 수 있는 타임이죠. 그래서 기록 자체는 거의 동급으로 봐도 되고 경주 내용도 두 마필이 아주 유사했어요. 세븐킨, Just Be Happy. 자, 두 마필 모두 재밌긴 합니다. 그런데 420kg대의 작은 앞말, 437kg대의 작은 앞말, 체구가 적은 앞말이기 때문에 초반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두 마필은 일단 축으로 놓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되겠다는 판단이고요. 자, 반면 황후장사 같은 경우에 체형 좋죠.
이 마필은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467kg대 그렇게 작지 않은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체구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일단 뭐 체형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스피드가 좋아요. 근성이 있습니다. 데뷔 전 정말 외곽을 돌면서 보여준 경주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바로 5월달에 나와서 이날 취소가 되고 나와서 우승을 거둬요. 밀고 선행을 나서면서 뭐 이번엔 선행은 못 갑니다만 직전 경주 선입으로 보여준 종반 근성, 끈기 이런 측면들이 기대가 되고요. 또 이 마필은 1300을 주파를 하면서 나름 해당 글에 대한 적응력도 있다라는 점도 좀 높은 평가를 하겠습니다. 스피드가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속주 스토머게인하고 이번 경주 동반 출전하는데 스토머게인을 여유있게 제압합니다. 스토머게인은 10번 게이트죠. 스토머게인도 나름 1300에서 입상 전적이 있는 정도로 그렇게 녹록한 마필은 아닌데 황후장사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황후장사의 걸음이 여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정리를 하면은 황후장사 골드로즈 단독 선행 나서는 골드로즈는 뭐 기본 공략 대상이고 뺄 수는 없고요. 여기에 외곽의 두 마필 9번, 11번 이 정도 선으로 좀 압축을 하고 싶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정도 선으로 압축을 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안쪽에는 2번 스카이샷 뭐 이 정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레이스죠. 나머지 마필들은 도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4경주였습니다. 황후장사만 현장에서 잘 판단한다면 상태 보고 체중 체크하고 큰 변수 없다면 중심에 놓고 한번 붙어볼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5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부산 5경주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5경주 금요 5경주 금요 경마의 메인입니다. 메인 추천 경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메인으로 붙어볼 예정입니다. 이번 경주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외곽에 있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11번 황후머니 축을 인정합니다. 황후머니를 인정하고 풀어갈 거예요. 출발지가 불리합니다만 직전과 마찬가지예요. 이 마필은 직전도 10번 게이트 그리고 그전에도 9번 게이트 그리고 8번 게이트 외곽에서 경주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좋아요. 순발력이 됩니다. 순발력과 스피드가 받쳐주니까 외곽이라 하더라도 레이스를 풀어나가는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황후머니. 자, 황후머니를 중심에 놓고 이번 경주를 풀어갈 예정인데 인기 마필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크라우드1 직전 1번 게이트에서 선두권을 비교적 편하게 공략하면서 기록한 타임이에요. 나름 타임이라든지 경주 내용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28초 1. 그러나 너무 편했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편한 전개가 안 나온다. 전개 자체가 직전보다 조금은 어렵다. 하드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1 저는 공략권 배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기를 모을 7번 루비스톰 방어만 할 예정이에요. 이 마필은 빼고 가기에는 조금 무서운 마필입니다. 최근 기세가 너무 좋아요. 뛰면 뛸수록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힘도 있는 마필이고 순발력과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전개가 나와주죠. 그래서 인기를 모을 8번과 7번 중에 8번은 삭제, 7번은 방어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6번 미라클1 역시 강하게 볼 생각 없어요. 인기를 많이 모을 테지만
나머지 마필 중에서 제가 선택한 마필들 노리면서 강하게 노리면서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11번을 놓고 8번 삭제, 6번 삭제, 인기마 버리고 붙어볼 예정입니다. 5경주 좋은 결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부산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혼합 4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아델 로사리오가 여기에 출격합니다. 직전 1년 3개월 만에 나와서 15개월의 공백을 딛고 선두력을 앞세워서 우승을 끌어냈던 아델 로사리오 선행이죠. 이번 경주도 선행 갑니다. 안쪽에 뭐 비교적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는 1번 한평맨 버티고 있습니다. 한평맨도 뭐 13초 4까지 초반 200m 타임이 나올 정도로 초반 순발력이 괜찮은 마필이에요. 그러나 아델 로사리오하고 비교를 할 수 없다. 아델 로사리오가 초반에 약간 비슷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한두 번 밀어버리면 그냥 쑥 넘어갈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한평맨은 직전 복귀 전 좋았지만 당시에는 믿고 갔지만 이번에는 불안합니다. 따라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 마필 따라가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방어권 정도는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평맨을 강하게 보기는 좀 불안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아델 로사리오의 선행 믿고 가면서 56으로 부담 중량 늘긴 했습니다만 1200이기 때문에 저는 극복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2조에서 동반 출전한 두 마필이 일단 돋보입니다. 행복한 하만 스페셜 히어로 2조의 두 마필 다 경쟁력 출중하거든요. 4번과 7번 2조의 두 마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 해당 글에서 상당히 위력적인 종반 뒷심을 보여주고 있는 감동에너지가 이성재 기수로 교체가 된 가운데 이번 경주 출발지는 좀 밀려 있습니다만 저는 재밌는 결과 한번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 해봅니다. 이 마필도 출발 능력도 나쁘지 않아요. 초반 200m를 13초 후반대 14초 프렛 이 정도로 끊어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두권 빠르게 추격할 수 있겠고요. 안쪽에 빠른 마필이 많기 때문에 한 5위권 언저리에서 붙어갈 예정이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최근 뒷심이라면 직선줄에서 재밌는 싸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는 크게 이변이 발생할 레이스는 아니지 않냐라는 판단입니다. 선두권 장악하고 한 바퀴 돌아버릴 아델 로사리오가 버텨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아델 로사리오의 꼬리를 물고 따라갈 마필들, 그 마필들 안에서 해답이 나올 경주로 판단됩니다. 그 마필들 중에서는 2조의 두 마필이 조금 더 눈길을 끕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번 경주는 아델 로사리오 2조의 두 마필 4번과 7번 일단 여기서 뭐 저는 해답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8번 정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1번 한평맨도 충분히 도전은 가능한 마필입니다만 환수가 나와준다면 안고 갈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1번까지. 그러나 배당 매력이 없다면 정리해야죠. 여기서 때리고 받치고 뭐 한방 주력에 두 방 정도 방어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또는 강축이기 때문에 한 방에 방어 한 방 때리고 받치고 두 방 정도로 압축 요 정도 선으로 해야 환수가 나오지 않을까. 환수 감안할 때 1번까지 안고 가는 건 좀 무리가 따르겠네요. 요 안에서 한두 자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경주 아델 로사리오의 선행 버티기 유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압축된 마번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혼합 3군, 혼합 3등급 1400 모두 10대 마필이 출전합니다. 7번 황우대장군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입니다. 금요 경마는 2조에서 조금 가능성 있는 마필들 많이 출전합니다. 2조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경주 내용이 좋아요. 직전 7마 신차 낙승. 이날 경주는 상당히 빠르고 스피디한 레이스였는데 직선주로 해서 영광의 에이스를 잡아내는 아주 위력적인 종반 탄력까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1200 폭발력을 보였고 1400 직전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고 황우대장군의 기세라면은 이번 경주도 입상의 한 자리는 유력하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540km대에 체형에서 나오는 주폭, 파워, 스피드가 일품입니다. 순발력까지 좋은 마필이에요. 자, 이제 관건은 남은 한 자리인데 직전 강력하게 추천을 내렸던 샤카가 현장에서 바람이 불면서 인기 순위 1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당시에 공백이 있는 마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쨌든 샤카를 이번에도 좀 강하게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적정거리 출전했고요.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만 52입니다. 52라면 충분히 3등급에서도 통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에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선두르기 좋은 캡틴 골드. 근데 캡틴 골드는 앞에 가더라도 프레스를 좀 강하게 받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앞에 가는 과정도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가 않아요. 안쪽에 있는 샤카 빠르죠. 또 소나도르라는 발빠른 마필도 있고. 그래서 캡틴 골드가 인기를 어느 정도 모으겠지만 저는 55라면 큰 매력은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안쪽에 있는 소나도르 인기 순위에서는 뒤로 확 밀리겠죠. 19조에서 샤카하고 동반 출격합니다. 근데 이 소나도르라는 마필이 1400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1400 1번 게이트. 여기가 훈련시 상태 나쁘지 않아요. 샤카하고 병합을 하면서 샤카에게 살짝 밀리는 감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개의 이점을 감안한다면 살짝 밀리는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고 대상경주에 나가는 바람바람 장안배에 나오죠. 바람바람을 상대로는 오히려 여유가 있었어요. 물론 바람바람이 하위군이긴 해도 그래도 대상경주 나가는 강만대 소나도르의 상태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태 좋으면 1번 게이트 2점 살릴 수 있죠. 상당히 재미있는 다코스타 라는 판단입니다. 복병감으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마필이고요. 역전 명수는 이번에는 한 타이밍 쉬어가겠습니다. 훈련 모습을 살펴본 결과 후지가 살짝 끌리는 느낌을 받아요. 후지 끌림이 좀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부산에서 조교 관찰하시는 지인의 얘기로도 약간 무겁다 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후지가 끌리면 당연히 무겁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전 명수는 이번에는 한 타이밍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수영 훈련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훈련으로 마필을 계속 풀어주고 있는 모습 그런 훈련 내용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매력은 떨어지지 않나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강력한 우승 후보가 버티고 있습니다. 황우대장군. 여기 19조의 두 마필 5번과 1번. 이 두 마필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은 높게 가져가 볼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인기를 모을 6번은 매력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수로 가져간다면 2번 서부특급이나 또는 4번 화랑 베스트 요런 마필들이
조금 더 매력적인 그런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요 안에서 일단 힘을 실어야 되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19조의 두마필이 재밌는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금요 부산 7개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산 7개 경주 축이 서 있는 레이스가 많습니다. 인기권에서 압축되는 경주가 많아요. 복병이 보이는, 복병의 활약상이 예상되는 경주가 한 2경주 정도 보이긴 하는데 인기권에서 좀 압축되는 그러한 흐름이 금요 경마의 어떤 주된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자, 부산 경마 그리고 제주는 당일 현지에서 도움을 받아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부산 경주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들고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